봄 기운이 완연한 4월의 하늘 아래 꽃샘 추위를 이겨낸 산들바람이 남도의 작은 마을을 감싸안고 있습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80고령의 몸으로 두릅밭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네요. 등이 굽은 홀쭉한 체구에 깊게 패인 주름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줍니다. 그러나 그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단단하지요. 아이고, 올해는 두릅이 더 일찍 돋았구먼. 영자 할머니는 남편이 생전에 정성껏 가꾸던 두릅밭에 도착해 중얼거립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0년이 흘렀네요. 남편 김만수 씨는 평생 이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가 남긴 건 이 작은 집과 마당, 그리고 뒷산으로 이어지는 두릅밭뿐이지요. 영자 할머니는 천천히 허리를 굽혀 두릅을 살피며 한숨을 내쉽니다. 내일이면 서울에서 자식들이 내려온다네요. 장녀 영숙, 장남 대식, 차남 대철, 그리고 막내딸 미경까지. 영숙이는 여느 때처럼 바쁘다고 하루만 있다 갈 테고 대식이와 대철이는 그 애들은 또 무슨 속셈인지 할머니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자식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이는 건 분명 좋은 일이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네요. 요즘 자식들이 자주 전화해 집 주변 땅값이 얼마인지, 집을 팔 생각은 없는지 물어보곤 했으니까요. 미경이만이라도 순수하게 엄마 생일 축하해 주러 왔으면 좋겠구먼. 두릅을 따면서도 할머니의 생각은 자식들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막내딸 미경이 걱정되네요. 요즘 미경이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뭔가 불안해 보이고 간혹 이상한 꿈 얘기를 하기도 했지요. 아이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된장찌개라도 끓여놔야겠다. 대식이가 좋아하는 청국장도 담가놨는데. 할머니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두릅나무 사이를 헤집니다. 갑자기 발 아래가 푹 꺼지는 듯한 느낌이 들자 할머니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네요. 놀란 할머니가 필사적으로 두릅나무 가지를 붙잡지만 이미 발은 무언가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뭔고? 할머니가 바라본 발밑은 습기 찬 흙이 함몰되어 있고 그 속에서 금속 재질의 물체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네요. 녹슬고 부식된 금속이지만 그 형태는 명확합니다. 관, 사람을 묻는 관입니다. 세상에, 여기엔 아무도.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남편은 늘 이 두릅밭을 특별히 아꼈지요. 생전에 여기 땅은 절대 팔지 말고 함부로 파지도 말라고 신신당부했던 이유가 이것이었을까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관 주변의 흙을 조금 더 파헤칩니다. 관의 윗부분이 더 넓게 드러나네요. 녹슬고 부식되었지만 분명 금속으로 만든 관입니다. 일반적인 목관이 아닌 무언가 특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듯한 금속관이지요. 누가 묻혔길래 이런 관을. 할머니가 관의 표면을 조심스럽게 만져보려는 순간 관에서 미세한 진동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 마치 무언가가 금속 표면을 긁는 듯한 소리네요. 누구신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합니다. 소리는 점점 커지고 관의 틈새로 무언가가 기어나오기 시작하네요. 할머니의 눈이 커집니다. 그것은 뱀, 하얀 뱀입니다. 눈처럼 새하얀 비늘을 가진 구렁이가 천천히 관의 틈새로 머리를 내밀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려 하지만 이미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지요. 하얀 구렁이는 완전히 관 밖으로 나와 할머니 앞에 다리를 틀고 앉습니다. 그 크기는 보통 뱀의 2배는 되어 보이네요.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 눈동자입니다. 뱀의 눈이 아닌 마치 사람의 눈처럼 맑고 깊은 눈동자가 할머니를 응시하고 있지요.
내가, 내가 누구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얀 구렁이는 천천히 머리를 들어 할머니의 얼굴 높이까지 올리더니 그대로 할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의 파편들이 스쳐 지나가네요. 어린 시절의 기억, 아버지의 얼굴, 그리고 강가에서 있었던 사건. 아,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할머니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하얀 구렁이는 여전히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지요. 그 눈빛에는 슬픔과 오랜 기다림, 그리고 무언가를 전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는 듯합니다. 영자 할매, 어디 계세요? 갑자기 들려오는 이웃의 목소리에 하얀 구렁이가 재빨리 몸을 돌려 관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할머니는 그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있을 뿐이네요. 이웃 최 씨가 두릅밭으로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립니다. 할매, 왜 여기 앉아 계세요? 어머, 얼굴이 하얘졌네.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입니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관이 있는 곳에 고정되어 있지요. 그러나 신기하게도 방금 전까지 드러났던 관은 다시 흙 속에 묻혀 흔적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할매, 일어나세요. 내일 자식들 온다고 했잖아요. 몸 상하면 안 되지. 이웃의 부축을 받아 겨우 일어선 할머니는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듯 두릅밭을 바라봅니다. 방금 전 보았던 것이 환상이었을까요? 그러나 할머니의 몸은 여전히 떨리고 있고 가슴 깊은 곳에서 떠오른 오래된 기억은 너무나 선명하게 남아있네요. 가자. 집에 가야지. 할머니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집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하얀 구렁이와 그 사람 같은 눈동자로 가득 차 있지요. 그리고 그 눈동자가 불러일으킨 어린 시절의 기억, 할머니가 평생 묻어두었던 그 죄책감의 기억이 천천히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미열에 시달리며 밤을 지새웁니다. 꿈과 현실의 경계가 흐려지는 잠 속에서 그녀는 끊임없이 하얀 구렁이를 마주하네요. 눈이 부시도록 새하얀 비늘과 사람의 눈동자를 가진 그 뱀은 할머니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입을 열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할머니는 잠결에 중얼거립니다. 70년도 더 지난 어린 시절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르지요. 강가에서 놀던 어린 영자, 그날 있었던 사고,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 아침이 밝아오자 할머니는 간신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온몸이 쑤시고 열기가 느껴지지만 오늘은 자식들이 오는 날이니 아플 시간이 없네요. 정신 좀 차려야지. 부엌으로 향하던 할머니가 문득 창밖을 바라보다 놀라 굳어버립니다. 마당에 있는 작은 텃밭이 완전히 달라져 있지요. 어제까지만 해도 겨우 싹이 트기 시작한 채소들이 하룻밤 사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자라 있습니다. 시금치와 상추는 마치 한 달을 자란 것처럼 푸르고 생생하게 자라 있네요. 이게 어찌된 일이요. 할머니가 떨리는 다리로 마당으로 나가 텃밭을 살펴봅니다. 놀랍게도 모든 채소가 탐스럽게 자라 있고 심지어 아직 계절이 아닌 방울토마토에도 붉은 열매가 달려 있지요. 할머니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두릅밭 방향에서 미세한 흰색 움직임이 눈에 들어오네요. 그 뱀. 할머니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리지만 이내 용기를 내어 두릅밭 쪽으로 한 걸음 내딛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이슬 뿐이네요. 집 안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집안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지요. 어제 피곤에 지쳐 그대로 둔 설거지가 깨끗이 되어 있고 바닥은 반들반들 광이 날 정도로 닦여 있습니다.
아무도 들어온 적 없는 집안이 이렇게 깨끗해진 것은 분명 이상한 일이지요. 여보, 당신이 한 일인가요? 할머니는 마치 남편이 들을 수 있다는 듯 중얼거립니다.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에 할머니는 주변을 경계하듯 살펴보지만 방 안은 고요하기만 합니다. 그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네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여보세요? 엄마, 저 영숙이에요. 지금 고속버스 터미널 도착했어요. 대식이랑 대철이는 자기네 차로 온대요. 미경이는 제가 태우고 갈게요. 아이고, 벌써 왔구나. 그래, 조심해서 오거라.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 서둘러 부엌으로 향합니다. 자식들이 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어제 담가놓은 청국장이 벌써 완벽하게 숙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맘때면 이틀은 걸리는데 하룻밤 만에 이렇게 된 것이 이상하게 느껴지지요. 이게 다 그 뱀 때문인가? 할머니는 텃밭의 채소들과 집안의 변화, 그리고 청국장의 숙성까지 모든 것이 어제 본 하얀 구렁이와 관련이 있다고 직감합니다. 그녀의 몸에서 열기가 더욱 강하게 느껴지네요. 점심 무렵 자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장녀 영숙과 막내딸 미경이 도착했지요. 어머니, 안색이 안 좋으세요.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영숙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괜찮다, 괜찮아. 애미가 늙어서 그렇지. 미경은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경계하듯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하네요. 엄마, 집에 뭔가 있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 미경을 바라봅니다. 무슨 말이냐? 모르겠어요. 뭔가 느껴져요. 기운 같은 거. 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영숙은 미경의 어깨를 툭 치며 웃지요. 또 그런 소리. 미경이 요즘 무슨 영적인 거에 꽂혔나 봐. 맨날 이상한 꿈 꿨다고 하고. 그때 장남 대식과 차남 대철이 도착합니다. 두 사람 모두 고급 승용차를 몰고 와서 집 앞에 세우네요. 어머니, 건강하셨어요? 대식이 들어오며 공손하게 인사합니다. 평소와는 다른 상냥한 목소리지요. 어머니, 이거 드시라고 보약 가져왔어요. 대철도 선물 봉투를 내밀며 따라 들어옵니다. 할머니는 두 아들의 모습에 의아한 표정을 짓습니다. 평소 어머니에게 관심이 없던 두 아들이 이렇게 다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지네요. 점심 식사 시간, 자식들은 할머니가 차려준 음식에 감탄합니다. 어머, 이 상추 완전 싱싱하네요. 어디서 사셨어요? 영숙이 텃밭 채소를 맛보며 말합니다. 우리 집 텃밭에서 따온 거다. 텃밭에서요? 이 계절에 이렇게 큰 상추가 자랐다고요? 대철이 의아해합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지요. 미경은 음식을 거의 건드리지 않고 주변을 살피기만 합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불안함이 가득하네요. 엄마, 저 이상한 꿈을 계속 꿔요. 미경이 갑자기 말을 꺼냅니다. 하얀 뱀이 나오는 꿈이에요. 그 뱀이 나한테 뭔가 말하려고 해요. 식탁의 공기가 갑자기 얼어붙습니다. 할머니는 놀란 눈으로 미경을 바라보지요. 뭐, 하얀 뱀이라고? 대식이 미경을 쳐다봅니다. 응, 눈처럼 하얀 큰 뱀. 그런데 그 눈은 사람 눈 같아. 미경이 말을 이어갑니다. 그 꿈을 꾸면 매번 목이 마르고 열이 나요. 할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미경이 본 꿈은 분명 자신이 어제 두릅밭에서 본 그 하얀 구렁이와 같은 것이 틀림없네요. 헛소리 그만하고 밥이나 먹어. 영숙이 미경을 나무랍니다. 식사가 끝난 후 아들들은 마당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나누고 영숙은 설거지를 돕겠다며 부엌으로 향합니다.
미경은 할머니 곁에 남아 조용히 말을 건네지요. 엄마, 사실 저 꿈만 꾼 게 아니에요. 실제로 어젯밤에 봤어요. 하얀 뱀을. 할머니의 눈이 커집니다. 어디서? 제 방 창문 밖이요. 창에 비친 달빛에 하얀 뱀이 기어가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게 이상하게 무섭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 슬픈 느낌이 들었어요. 할머니는 말없이 미경의 손을 잡습니다. 그녀의 손이 뜨겁게 느껴지네요. 미경아, 내가 이상한 건 아니다. 나도 어제 그 뱀을 봤단다. 미경의 눈이 커집니다. 정말요? 어디서요? 두릅밭에서. 내 아버지가 생전에 심어놓은 그 두릅밭 아래에 관이 묻혀 있었어. 그리고 그 관에서 하얀 구렁이가 나왔단다. 미경은 놀란 표정을 짓다가 이내 생각에 잠기네요. 엄마, 그 뱀이 우리한테 뭔가 원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그런 것 같구나. 하지만 난 두려워. 그 뱀이 가져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아침에 이상한 일들이 많았어. 미경이 궁금한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봅니다. 할머니는 텃밭의 채소들과 저절로 정돈된 집안에 대해 이야기하지요. 그건 복을 가져다 준 건가요? 미경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복인지 저주인지 알 수가 없구나. 그때 마당에서 대식의 환호성이 들려옵니다. 할머니와 미경이 놀라 마당으로 나가보니 대식이 전화를 끊으며 환하게 웃고 있네요. 형, 무슨 일이에요? 미경이 묻습니다. 방금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 작년부터 추진하던 해외 계약이 성사됐대. 이거 몇십억짜리 계약이야. 대식이 기쁨에 차서 말합니다. 영숙이 부엌에서 달려나옵니다. 정말요? 대식이 드디어 됐네. 대식의 전화가 끝나자마자 이번에는 대철의 전화가 울리네요. 대철도 잠시 통화를 하더니 놀란 표정으로 전화를 끊습니다. 믿을 수 없어. 내가 신청했던 사업 지원금이 통과됐대. 경쟁률이 100대 1이 넘었는데 자식들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한 반면 할머니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미경은 불안한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지요. 어머니,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니 정말 어머니 생신이 복날인 것 같아요. 영숙이 기쁘게 말합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려 노력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깊은 불안감이 깃들어 있네요. 그녀는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이 모든 좋은 일들이 우연이 아니며 두릅밭 아래 묻혀있던 관과 하얀 구렁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자식들이 모두 잠든 후 할머니는 혼자 방에 앉아 생각에 잠깁니다. 창밖으로는 보름달이 밝게 빛나고 있지요. 갑자기 방문 밖에서 가벼운 소리가 들립니다. 마치 무언가가 바닥을 미끄러지며 지나가는 소리 같네요. 할머니는 천천히 방문을 열고 어두운 복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달빛에 비친 하얀 형체가 미경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지요. 하얀 구렁이입니다. 미경아. 할머니가 다급히 미경의 방으로 향합니다. 미경의 방 앞에 선 할머니의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문 저편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네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안을 들여다봅니다. 미경아. 달빛이 창문을 통해 방 안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지요. 미경은 침대에 누워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침대 옆 바닥에는 하얀 구렁이가 다리를 틀고 앉아 있네요. 달빛에 반사된 그 새하얀 비늘은 마치 은빛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숨을 죽이고 방 안으로 한 걸음 내딛습니다. 하얀 구렁이는 느리게 머리를 돌려 할머니를 바라보지요. 그 눈동자에는 여전히 사람 같은 깊이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미경이한테 무슨 짓을 하려는 거냐?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구렁이는 말없이 할머니를 응시하다가 천천히 미경의 얼굴을 향해 고개를 돌립니다. 그 순간 잠들어 있던 미경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하네요.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지고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미경아, 할머니가 놀라 다가가려 하자 하얀 구렁이가 재빨리 침대 밑으로 사라지지요. 미경은 눈을 뜨지 않은 채 중얼거립니다. 할머니, 물가에서 노래하던 할머니.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미경의 말은 마치 수십 년 전 일을 알고 있는 것 같네요. 미경아, 정신 차려라. 무슨 꿈을 꾸고 있는 거니? 할머니가 미경의 어깨를 가볍게 흔듭니다. 미경은 천천히 눈을 뜹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혼란과 깨달음이 뒤섞여 있지요. 엄마, 제가 이상한 꿈을 꿨어요. 강가에서 노래하는 어린 소녀와 하얀 뱀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소녀가 엄마였어요. 할머니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그건 꿈이 아니라 내 기억이었을지도 모르겠구나. 엄마 기억이요? 그래. 내가 어렸을 적 우리 마을 뒤 강가에서 자주 놀았단다. 그때 항상 나타나던 하얀 구렁이가 있었어. 미경은 침대에 몸을 일으켜 앉으며 할머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오래된 그리움과 후회가 어려 있네요. 사람들은 그 뱀을 백릴령이라 불렀어. 강의 수호신이자 우리 마을의 수호신이라고 했지. 매년 봄이면 나타나 마을의 풍년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단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미경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내가 11살 때였어. 아버지가 강에서 사고로 돌아가셨단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백릴령이 화가 나서 일어난 일이라고 했어. 왜요? 그해 마을에서 백릴령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았거든. 가뭄이 들어 농사가 안 되니 제사 지낼 형편이 안 됐지. 그래서 나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다 멈춥니다. 엄마, 미경이 할머니의 손을 꼭 잡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죽음이 그 뱀 때문이라고 생각했단다. 어느 날 강가에서 그 뱀을 발견했을 때 나는 돌로 그 뱀을 쳤어. 그리고 그 뱀이 도망치는 걸 보고 기뻤지. 미경의 눈이 커집니다. 그래서 꿈에서 본 슬픔이 그 후로 백릴령은 마을에 나타나지 않았어. 사람들은 수호신이 우리를 떠났다고 했지. 그리고 정말로 마을에는 불행이 닥쳤단다. 가뭄, 홍수, 질병. 결국 많은 사람들이 마을을 떠났고 할머니는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갑니다. 난 내가 한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 그리고 점점 잊어버렸지. 하지만 지금 그 뱀이 돌아왔다. 그것도 내 아버지가 심은 두릅밭 아래 묻혀 있었단다. 그럼 아버지도 알고 계셨던 건가요? 미경이 놀라 묻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내 아버지는 이 마을 출신이 아니었지만 결혼 후 이곳에 정착하면서 마을의 전설을 들었을 거야. 어쩌면 그는 백릴령을 보호하려고 했는지도 모르지. 미경은 생각에 잠겨 있다가 갑자기 눈을 크게 뜹니다. 엄마, 제가 꿈에서 본 건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그 뱀은 관 속에 있었고 관 주변에는 이상한 문양들이 그려져 있었어요. 문양? 네, 마치 주술 같은 거였어요. 그리고 꿈에서 저는 그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그건 봉인과 속죄를 위한 것이었어요. 할머니의 표정이 심각해집니다. 주술. 그럼 그 관은? 엄마, 누군가 일부러 그 뱀을 봉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풀려났어요. 창밖에서 바람이 세차게 불어옵니다. 나뭇가지가 창문을 긁는 소리가
두 사람을 놀라게 하네요. 왜 하필 지금일까? 그리고 왜 내게 나타나는 걸까? 할머니가 중얼거립니다. 미경은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엄마, 전 전생에서 그 뱀과 연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꿈에서 제가 뱀에게 말하는 것을 봤어요. 제가 다음 생에는 반드시 너를 자유롭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할머니는 놀란 눈으로 미경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어린 손녀가 이런 깊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낯설게 느껴지네요. 미경아, 엄마,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복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닌 것 같아요. 분명 대가가 있을 거예요. 그때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할머니와 미경은 서로를 바라본 후 조심스럽게 방을 나와 거실로 향하지요. 거실에 도착한 두 사람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대식이 손전등을 들고 두릅밭으로 향하는 뒷문을 열고 있네요. 형, 뭐 하는 거예요? 미경이 소리칩니다. 깜짝 놀란 대식이 뒤를 돌아봅니다. 미경아, 왜 안 자고 일어났어? 그보다 형은 밤중에 어디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미경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묻습니다. 대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합니다. 사실 내가 아까 거실 창문으로 두릅밭에 뭔가 빛나는 걸 봤어. 가서 확인해 보려고. 할머니는 표정이 굳어집니다. 두릅밭에 뭐가 있는지 알고 있니? 아니요. 그냥 이상한 빛이. 대식이 말끝을 흐립니다. 그때 차남 대철도 거실로 나옵니다. 무슨 소리 들려서 나왔는데 다들 왜 일어났어? 대식이가 두릅밭에 빛이 보였다고 보러 가려는 참이었어.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대철의 눈이 이상하게 빛납니다. 빛이요? 어떤 빛인데? 모르겠어. 그냥 희미한 흰색 빛이었어. 대식이 말합니다. 미경이 할머니를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결심한 듯 말하지요. 얘들아, 사실 그 두릅밭 아래에 관이 묻혀 있단다. 세 자식 모두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미경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대식과 대철은 충격을 받은 듯 보이네요. 관이요? 어떤 관이요? 대철이 흥분해서 묻습니다. 금속으로 된 관이야. 그리고 그 안에는 하얀 구렁이가 있단다. 뱀이요? 대식이 코웃음을 칩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어제 두릅을 따다가 우연히 발견했어. 그리고 그 뱀이 바로 우리 마을의 전설인 백릴령이란다. 대철이 대식을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뭔가 계산하는 듯한 기색이 스치고 지나가네요. 어머니, 그런 미신 같은 이야기를. 대철이 말하려다 말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정말 뭔가 빛이 보이는데? 모두가 창밖을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서 두릅밭 쪽에서 희미한 흰색 빛이 새어나오고 있네요. 가보자. 대식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안 돼. 할머니가 소리칩니다. 밤중에 그런 곳에 가면 안 돼. 하지만 대식은 이미 뒷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대철도 그를 따라 나가지요. 할머니와 미경은 서로를 바라본 후 할 수 없이 두 아들의 뒤를 따릅니다. 어둠 속에서 네 사람은 두릅밭을 향해 걷습니다. 대식이 손전등을 비추자 두릅나무 사이로 이상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이 더욱 뚜렷하게 보이네요. 저기다. 대식이 빛을 향해 다가갑니다. 두릅나무 사이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어제 할머니가 발견했던 관이 땅 위로 완전히 드러나 있고 그 주변으로 이상한 문양들이 빛나고 있네요. 관 뚜껑은 약간 열려 있어 그 틈새로 하얀 빛이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철이 놀라서 중얼거립니다. 미경은 관 주변의 문양을 보고 놀란 눈빛을 바랍니다. 이건 제가 꿈에서 본 거예요.
대식은 조심스럽게 관에 다가가 손을 뻗습니다. 할머니가 그를 말리려 하지만 이미 늦었네요. 대식의 손이 관 뚜껑에 닿는 순간 밝은 빛이 번쩍이며 관 뚜껑이 완전히 열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거대한 하얀 구렁이가 다리를 틀고 있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눈이 부실 정도로 하얗고 그 크기는 일반적인 뱀의 3배는 되어 보이네요. 가장 놀라운 것은 그 눈동자입니다. 푸른빛이 감도는 사람의 눈과 너무나 흡사한 그 눈은 네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고 있지요. 이게 백릴령.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얀 구렁이는 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키고 미경을 향해 고개를 돌립니다. 미경은 두려움 없이 그 뱀을 바라보고 있네요. 미경아, 위험해. 할머니가 손을 뻗지만 미경은 이미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이 뱀은 우리를 해치지 않을 거예요. 미경의 목소리는 이상하게 차분하고 또렷하게 들립니다. 대식과 대철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고 있지만 그들의 눈에는 또 다른 감정도 스치고 있네요. 욕심 그리고 계산. 그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든 이용하려는 듯한 표정입니다. 하얀 구렁이는 천천히 관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땅 위에 다리를 틉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주변으로 이상한 안개 같은 것이 피어오르기 시작하네요. 안개 속에서 희미한 여성의 형체가 나타납니다. 저건 할머니의 눈이 커집니다. 안개 속 여성의 형체는 점점 또렷해지고 이내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것은 물속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멀고 울림이 있는 목소리네요. 영자야. 마침내 날 찾았구나. 안개 속에서 드러난 여인의 형체가 점점 또렷해집니다. 하얀 한복을 입은 그 여인은 마치 물에 젖은 듯 축축한 머리카락과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공기 중에 맴돌며 네 사람의 귀에 울려 퍼집니다. 할머니는 얼굴이 창백해져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그녀의 몸은 떨리고 있고 눈에는 공포와 죄책감이 뒤섞여 있지요. 미경은 할머니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붙잡지만 시선은 여전히 안개 속 여인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대식과 대철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네요. 이들은 평생 미신이라 생각했던 것들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광경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계산적인 욕심이 숨어 있지요. 안개 속 여인은 천천히 할머니를 향해 손을 뻗습니다. 그녀의 손은 반투명하여 달빛을 통과시키고 있네요. 여인의 목소리가 다시 공기 중에 울려 퍼집니다. 그것은 슬픔과 원망이 섞인 목소리입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안개 속 여인을 바라보고 있지요. 지금 그녀의 머릿속에는 70년도 더 된 기억들이 홍수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강가에서 놀던 어린 시절,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리고 분노에 차 하얀 구렁이를 쫓아낸 그날의 기억까지. 미경이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섭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상한 빛이 감돌고 있네요.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무언가를 기억해낸 듯한 표정입니다. 하얀 구렁이가 천천히 미경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안개 속 여인도 그녀를 주시합니다. 대식이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 관 안을 촬영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행동에 하얀 구렁이의 시선이 빠르게 옮겨가네요. 구렁이의 눈에서 푸른 빛이 번쩍이고 대식의 휴대폰 화면이 갑자기 깜깜해집니다.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내려다보다가 다시 촬영을 시도하지요. 안개 속 여인의 형체가 점점 또렷해지면서 그녀의 모습이 완전히 드러납니다. 그녀는 30대 중반의 여인으로 오래된 한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에는 희미한 상처 자국이 보이고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지요. 가장 놀라운 것은 그녀의 눈동자입니다. 그것은 하얀 구렁이의 것과 똑같은 푸른빛을 띠고 있네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몸은 여전히 떨리고 있지만 그녀의 눈에는 이제 인식의 빛이 깃들어 있네요. 그녀는 이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본 것 같습니다. 바람이 갑자기 세차게 불어옵니다. 두릅나무들이 흔들리고 달빛이 가려졌다 드러났다를 반복하네요. 그 순간 안개 속 여인의 목소리가 더욱 뚜렷하게 들려옵니다. 그녀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 자신의 죽음, 그리고 하얀 구렁이와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네요. 미경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녀는 마치 이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고 있지요. 미경의 몸 주변으로 희미한 빛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마치 안개 속 여인과 같은 종류의 에너지가 그녀에게서도 방출되는 듯합니다. 대철이 갑자기 앞으로 나서며 소리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보다는 욕심이 더 강하게 묻어 있네요. 그는 안개 속 여인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듯합니다. 복을 달라는 듯한 말투지요. 안개 속 여인의 표정이 변합니다. 그녀의 얼굴에 슬픔과 분노가 교차하네요. 하얀 구렁이도 대철을 향해 몸을 일으키고 그 몸에서 푸른 빛이 강하게 발산됩니다. 대철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그는 두려움에 뒷걸음질 칩니다. 그때 갑자기 관 주변의 문양들이 더욱 밝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땅이 미세하게 진동하고 두릅밭 전체가 파란 빛으로 물들기 시작하네요. 할머니가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지만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다시 주저앉습니다. 안개 속 여인이 미경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미경은 망설임 없이 그 손을 향해 자신의 손을 내밀지요. 두 사람의 손이 닿는 순간 강한 빛이 번쩍이며 미경의 몸이 공중에 살짝 떠오릅니다. 미경의 눈동자가 푸른빛으로 변하기 시작하네요. 대식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다가 갑자기 미경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는 미경의 팔을 잡아 끌어당기려 하지만 그녀 주변을 감싸고 있는 에너지 장벽에 막혀 뒤로 밀려납니다. 대식의 몸이 땅에 쓰러지고 그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화면이 깨지네요. 하얀 구렁이가 갑자기 몸을 일으켜 하늘을 향해 솟구칩니다. 그 순간 관 주변에 그려진 문양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하고 땅이 더욱 강하게 흔들립니다. 마치 오래된 봉인이 풀리는 듯한 느낌이네요. 안개 속 여인의 형체가 점점 하얀 구렁이와 하나가 되어갑니다. 그들의 에너지가 융합되면서 주변의 공기가 더욱 차가워지고 바람이 세차게 불어옵니다. 미경은 여전히 공중에 떠 있고 그녀의 몸에서도 푸른 빛이 발산되고 있지요. 대식과 대철은 공포에 질려 함께 도망치려 하지만 갑자기 땅에서 솟아오른 뿌리들이 그들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두릅나무의 뿌리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움직이며 두 사람을 가두고 있네요. 그들은 공포에 찬 비명을 지르지만 그 소리는 강한 바람 소리에 묻혀 사라집니다. 할머니는 이제 무릎을 꿇고 안개 속 여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네요. 할머니의 입술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간절히 빌고 있는 듯합니다. 용서를 빌고 있는 것 같네요. 하얀 구렁이와 안개 속 여인의 융합이 완성되면서 그들의 형체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합니다. 그것은 반은 사람, 반은 뱀의 형상을 한 존재지요. 상반신은 여인의 모습이지만 하반신은 거대한 하얀 뱀의 몸통입니다. 그 존재의 눈에서는 강한 푸른 빛이 발산되고 있네요. 새로운 형체의 여인뱀이 입을 열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목소리는 이제 공기 중에 맴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귀에 들리는 목소리입니다. 그녀는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100년도 더 된 과거, 이 마을에 살았던 한 무녀와 수호신의 이야기. 무녀가 수호신의 화신인 하얀 구렁이를 보호하다가 마을 사람들에게 희생된 비극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네요. 미경의 몸이 천천히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푸른빛을 발산하고 있지만 이제 의식이 돌아온 듯 주변을 바라보고 있지요. 미경은 할머니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할머니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다가 이내 편안해지네요. 여인뱀이 마침내 이야기를 마치고 대식과 대처를 향해 고개를 돌립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날카로운 심판의 기색이 담겨 있네요. 그녀는 두 사람을 향해 손을 뻗고 두 사람의 머릿속에 무언가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대식과 대철의 표정이 공포에서 충격으로 그리고 이내 깊은 수치심으로 변해갑니다. 여인뱀은 이제 할머니와 미경을 향해 부드러운 시선을 돌립니다. 그녀는 미경에게 손을 내밀고 미경은 그 손을 잡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에너지가 흐르고 미경의 눈에서 푸른 빛이 점점 사라지네요. 여인뱀은 미경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입니다. 마치 오래된 약속을 상기시키는 듯한 모습이지요. 그리고 마침내 여인뱀이 할머니를 향해 다가갑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네요. 여인뱀은 부드럽게 할머니의 턱을 들어 올려 그녀의 눈을 바라봅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주변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 듭니다. 여인뱀의 입술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네요. 그것은 아마도 과거에 대한 용서일 수도 혹은 앞으로 다가올 시련에 대한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이 점점 변합니다. 처음에는 두려움과 죄책감이었지만 이제는 깊은 이해와 결의가 그녀의 얼굴에 스치고 있네요. 여인뱀이 마지막으로 할머니의 이마에 입을 맞춥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몸에서 약한 빛이 발산되고 그녀의 백발에 잠시 푸른 기운이 감돕니다. 여인뱀은 이제 뒤로 물러나 관을 바라봅니다. 관 주변의 문양들이 모두 사라지고 이제 그것은 그저 오래된 금속 관일 뿐이네요. 여인뱀이 마지막으로 네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네요. 슬픔과 기쁨, 분노와 용서, 그리고 무엇보다 오래된 인연에 대한 깊은 이해가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밤하늘을 향해 솟구칩니다. 여인뱀의 형체가 달빛 아래에서 점점 투명해지고 마침내 작은 빛의 입자들로 분해되어 하늘로 사라지네요. 두릅밭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뿌리에 묶여있던 대식과 대철의 발이 자유로워지고 그들은 힘없이 땅에 주저앉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깊은 충격과 후회의 빛이 스쳐 지나가네요. 미경은 할머니를 부축하여 일으키고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한 채 집을 향해 천천히 걸어갑니다. 뒤에 남겨진 관은 이제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하얀 구렁이가 떠난 자리에는 작은 하얀 꽃 한 송이가 피어 있네요. 그것은 이 지역에서는 보기 힘든 마치 눈꽃처럼 새하얀 꽃입니다. 달빛 아래에서 그 꽃은 미세하게 빛을 발하고 있지요. 밤은 깊어가고 네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긴 채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밤 일어난 일은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 분명합니다. 특히 할머니와 미경에게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모두 새롭게 조명된 밤이었네요. 다음 날 아침 동이틀 무렵부터 마을에 이상한 변화가 감지됩니다. 푸른 안개가 마을 전체를 감싸고 있지요. 할머니의 집 주변으로는 특히 안개가 짙게 피어올라
마치 섬처럼 고립된 느낌을 줍니다. 할머니는 일찍 잠에서 깨어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얼굴은 어젯밤보다 훨씬 평온해 보이지만 눈에는 여전히 걱정의 그림자가 깃들어 있네요. 창문을 열자 푸른 안개가 서서히 방 안으로 흘러들어옵니다. 이상하게도 그 안개는 차갑지 않고 따뜻하며 은은한 꽃향기가 감돕니다.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할머니는 갑자기 뒷마당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누군가 흙을 파는 소리 같네요. 할머니는 급히 뒷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갑니다. 푸른 안개 속에서 대식과 대철의 형체가 희미하게 보입니다. 두 사람은 삽을 들고 텃밭을 파고 있네요. 할머니가 다가가자 두 아들의 얼굴이 보입니다. 그들의 표정은 어젯밤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지요.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한 눈빛으로 기계적으로 흙을 파는 모습입니다. 할머니가 두 사람을 불러봐도 대답이 없네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대식의 어깨를 잡고 흔들어 봅니다. 대식은 잠시 손을 멈추고 할머니를 바라보지만 그의 눈에는 인식의 빛이 없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듯한 모습이지요. 그때 미경이 집에서 나옵니다. 그녀도 형들의 이상한 행동을 보고 놀라는 표정을 짓네요. 미경이 할머니에게 속삭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서려 있습니다. 할머니와 미경은 잠시 상황을 지켜보다가 집 안으로 돌아갑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장녀 영숙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네요. 영숙의 표정도 어딘가 이상합니다. 눈은 화면을 향해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은 듯한 공허한 시선이지요. 할머니가 영숙에게 말을 걸자 그녀는 느리게 고개를 돌립니다. 영숙의 얼굴은 창백하고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리며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리네요. 미경이 할머니에게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냅니다. 그녀는 어젯밤 여인뱀이 자신에게 전한 메시지를 기억하고 있는 듯합니다. 미경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그녀를 부엌으로 이끕니다. 부엌에서 미경은 작은 목소리로 할머니에게 말합니다. 어젯밤 그 존재가 자신에게 알려준 것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네요. 할머니의 얼굴이 점점 심각해집니다. 창밖으로 푸른 안개가 더욱 짙어지고 있네요. 이제는 집 밖의 풍경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대식과 대철은 여전히 텃밭을 파고 있고 영숙은 멍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있지요. 미경이 찬장에서 작은 항아리를 꺼냅니다. 그것은 오래된 도자기 항아리로 할머니가 결혼할 때 친정에서 가져온 것이네요. 미경은 항아리 표면에 그려진 문양을 가리키며 할머니에게 무언가를 설명합니다. 그 문양은 어젯밤 관 주변에 그려져 있던 것과 유사한 형태입니다. 할머니의 눈이 커집니다. 그녀는 이 항아리가 자신의 친정에서 대대로 내려오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내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야 이 항아리의 진짜 의미를 깨닫고 있는 듯합니다. 미경은 항아리 뚜껑을 열고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 안에는 작은 천주머니가 하나 들어있네요. 미경이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내 풀어보니 안에는 작은 옷구슬과 말라붙은 약초, 그리고 오래된 종이 한 장이 있습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칩니다. 그것은 오래되어 누렇게 변색되었지만 글씨는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있네요. 종이에는 이상한 부적 같은 그림과 함께 한문으로 무언가가 쓰여 있습니다. 미경이 그 내용을 해석하려 애쓰는 동안 갑자기 집 밖에서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푸른 안개가 회오리 치듯 소용돌이 치고 그 안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오네요. 그것은 여인의 울음소리이기도 하고 뱀이 내는 소리 같기도 합니다. 할머니와 미경이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봅니다. 안개 속에서 여러 형체들이 움직이는 것이 보이네요. 마치 과거의 영혼들이 춤을 추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 중에는 어젯밤 만났던 여인뱀의 형상도 있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고 영숙이 들어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어색하고 기계적이지만 눈에는 이제 약간의 의식이 돌아온 듯한 빛이 보이네요. 영숙은 할머니와 미경에게 다가와 그들의 손을 잡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영숙의 입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숙 자신의 목소리가 아닌 것 같네요. 마치 누군가가 그녀의 입을 통해 말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 목소리는 과거의 일들, 마을의 비밀, 그리고 할머니 가족과 백린령의 인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경이 영숙의 손을 더 단단히 잡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따뜻한 기운이 흘러나와 영숙의 차가운 손을 감싸네요. 미경의 눈에서 희미한 푸른빛이 번쩍입니다. 어젯밤 여인뱀과 접촉한 후 미경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생긴 것 같습니다. 창밖의 안개가 갑자기 집 안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푸른 안개가 부엌 전체를 채우고 새 여인을 감싸기 시작하네요. 안개 속에서 여러 영상들이 떠오릅니다. 그것은 과거의 기억들입니다. 100년도 더 된 마을의 모습, 젊은 무녀의 삶, 그리고 하얀 구렁이와의 만남까지. 영상 속에서 한 무녀가 강가에서 하얀 구렁이와 대화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녀는 구렁이에게 몸을 숙여 인사하고 작은 그릇에 담긴 음식을 바치고 있네요. 구렁이는 그 음식을 먹고 무녀의 손을 핫습니다. 둘 사이에는 깊은 유대감이 느껴지지요. 다음 영상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무녀를 둘러싸고 위협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들은 가뭄과 질병이 무녀와 하얀 구렁이 때문이라고 믿고 있는 듯 하네요. 무녀는 필사적으로 하얀 구렁이를 보호하려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붙잡히고 구렁이는 도망치지요. 마지막 영상에서는 무녀가 강에 빠져 죽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녀는 죽기 전 마지막 힘을 다해 주문을 외웁니다. 그 순간 하얀 구렁이가 물에서 나와 그녀의 몸과 하나가 되네요. 무녀의 영혼과 구렁이가 융합되는 순간 강물이 붉게 물들고 주변의 나무들이 모두 시들어버립니다. 영상이 사라지고 안개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합니다. 할머니, 미경, 영숙은 여전히 부엌에 서 있지만 그들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네요. 마치 수백 년의 역사를 한눈에 본 것 같은 깊은 이해와 슬픔이 그들의 얼굴에 담겨 있습니다. 영숙이 정신을 완전히 차린 듯 몸을 떨며 주변을 살펴봅니다. 그녀는 방금 전까지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듯합니다. 할머니가 영숙을 안아주며 진정시키려 하네요. 미경은 아까 본 종이를 다시 살펴봅니다. 이제 그녀는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것 같네요. 그것은 봉인의 주문이자 동시에 해제의 주문입니다. 100년 전 무녀의 영혼과 하얀 구렁이를 봉인했던 그 주문은 이제 풀렸고 그 결과로 이상한 일들이 마을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할머니가 창밖을 내다보니 텃밭을 파던 대식과 대철이 보이지 않네요. 새 여인은 급히 뒷마당으로 나갑니다. 그들이 파던 곳에는 이제 커다란 구멍이 있고 그 안에는 무언가 빛나는 것이 보입니다.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구멍 가장자리로 다가가 안을 들여다봅니다. 구멍 바닥에는 작은 연못이 생겨났고 그 물은 맑고 푸른 빛을 띠고 있네요. 물속에서는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작은 하얀 뱀들이 헤엄치는 모습이 보이지요. 영숙이 놀라 뒤로 물러납니다. 그녀는 여전히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요. 반면 미경은 차분히 구멍 가장자리에 무릎을 꿇고
손을 물에 담급니다. 물이 그녀의 손을 감싸고 푸른 빛이 그녀의 팔을 타고 올라가네요.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미경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미경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아닌 깊은 평화와 이해의 빛이 깃들어 있네요. 그녀는 물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듯 손을 뻗어 작은 물체를 꺼냅니다. 그것은 작은 옷구슬입니다. 항아리 안에 있던 것과 똑같은 모양의 옷구슬이지요. 미경이 두 옷구슬을 나란히 들고 있자 그것들이 갑자기 밝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빛이 점점 강해져 눈이 부실 정도가 되자 할머니와 영숙은 눈을 감을 수밖에 없네요. 빛이 사그라들고 세 사람이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들 앞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구멍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작은 연못이 생겨났네요. 연못 가운데에는 작은 돌 제단이 있고 그 위에는 하얀 꽃이 한 송이 피어 있습니다. 꽃은 달빛처럼 은은한 빛을 발하고 있지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대식과 대철이 연못 주변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네요. 눈에는 깊은 후회와 이해의 빛이 깃들어 있고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합니다.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두 아들에게 다가갑니다. 대식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어떤 욕심도 계산도 없이 오직 깊은 뉘우침만이 담겨 있네요. 할머니가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그녀는 두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조용히 무언가를 속삭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용서의 말일 것입니다. 미경은 여전히 두 옷구슬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푸른 빛이 번쩍이고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이네요. 마치 오래된 주문을 외우는 듯한 모습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이슬비였다가 점점 굵은 빗방울로 변해가네요. 비가 연못에 떨어지자 물결이 일고 그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다섯 사람은 숨을 죽이고 연못을 바라봅니다. 물속에서 희미한 형체가 떠오르고 있네요. 그것은 어젯밤 보았던 여인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더욱 평화롭고 부드러운 표정을 하고 있지요. 여인뱀이 입을 열고 말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공포가 아닌 깊은 평화와 용서를 담고 있네요. 그녀는 할머니 가족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일들은 이제 모두 용서받았으니 앞으로는 평화롭게 살라는 내용이지요. 비가 점점 더 세차게 내립니다. 빗방울이 다섯 사람의 얼굴을 씻어내리고 그들의 몸에 묻은 모든 불안과 두려움, 욕심과 후회를 깨끗이 씻어내는 듯합니다. 여인뱀의 형상이 점점 흐려지고 이내 그녀는 비와 함께 연못 속으로 녹아 들어갑니다. 연못 표면에는 이제 작은 파문만이 남아있고 가운데 돌재단 위의 하얀 꽃은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네요. 빗소리만 가득한 침묵 속에서 다섯 가족은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제 새로운 이해와 결속이 담겨 있네요. 무언가가 그들 사이에서 영원히 변했고 그것은 결코 되돌릴 수 없는 변화입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손을 뻗어 네 자식의 손을 잡습니다. 그들은 원을 이루어 서서 비 내리는 정원 한가운데에서 침묵의 서약을 나누고 있네요. 과거의 상처와 미래의 약속, 그리고 현재의 화해를 모두 담은 서약을. 비는 계속해서 내리고 푸른 안개는 서서히 걷히기 시작합니다. 마을 전체가 맑은 빗물로 씻겨 내려가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듯한 느낌이네요. 비가 그치고 새벽이 밝아옵니다. 할머니의 집 주변은 마치 세상이 새로 태어난 듯 맑고 깨끗하네요. 어제까지 마을을 뒤덮었던 푸른 안개는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공기 중에는 이슬과 꽃향기가 가득합니다.
할머니는 일찍 일어나 마당으로 나갑니다. 어젯밤 생긴 작은 연못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이제는 더욱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정원과 조화를 이루고 있네요. 연못 가운데 돌재단 위에 하얀 꽃은 더욱 크고 화려하게 피어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연못 주변으로 같은 종류의 하얀 꽃들이 무수히 피어나기 시작했지요. 할머니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연못 가장자리에 앉습니다. 맑은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던 그녀는 깜짝 놀랍니다. 거울에 비친 그녀의 모습이 변했네요. 어젯밤까지만 해도 온통 흰색이었던 머리카락에 검은 머리가 섞여 있고 얼굴의 주름도 조금 펴진 듯합니다. 마치 10년은 젊어진 것 같은 모습이지요. 어머니,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미경의 목소리에 할머니가 돌아봅니다. 미경도 달라져 있네요. 그녀의 눈빛은 더욱 깊고 지혜로워 보이며 걸음걸이에는 이전에 없던 자신감이 담겨 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항아리에서 꺼낸 2개의 옷구슬이 들려 있지요. 미경아, 내 모습도 달라졌구나.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미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 옆에 앉습니다. 어젯밤 일들이 모두 꿈만 같아요. 하지만 이건 실제예요. 그녀는 손에 든 옷구슬을 보여주며 말합니다. 옷구슬은 이제 푸른 빛을 발하고 있네요. 그 안에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에너지가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무엇인 거니?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미경은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대답합니다. 이건 백릴령의 넋이에요. 한 개는 오래전 무녀의 영혼이고 다른 하나는 하얀 구렁이의 정수지요. 그들이 저에게 이것을 맡겼어요. 할머니의 눈이 커집니다. 왜 하필 너에게? 제가 전생에서 그들과 인연이 있었나 봐요. 미경의 목소리가 조금 떨립니다. 저는 그 무녀의 여동생이었어요. 언니가 희생된 후 저는 다음 생에 그녀를 구해주겠다고 맹세했답니다.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미경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신이 아닌 깊은 이해가 자리 잡고 있네요. 어쩌면 그녀도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영적인 인연을 느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니?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미경은 연못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백릴령은 이제 자유로워졌어요. 하지만 그녀의 넋은 이 땅에 남아 우리를 지켜볼 거예요. 이 옷구슬들은 그 증표고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히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네요. 어머니, 아침 식사 준비됐어요. 영숙의 목소리가 집에서 들려옵니다. 할머니와 미경은 서로를 바라본 후 집으로 향합니다. 부엌에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네요. 영숙, 대식, 대철이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전혀 부엌 일을 하지 않던 두 아들이 솜씨 좋게 반찬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오늘은 우리가 다 준비했어요. 대식이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에 없던 부드러움이 깃들어 있네요. 5가족이 식탁에 앉아 아침 식사를 시작합니다. 이상하게도 아무도 어젯밤 일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모두가 무언가 근본적으로 변했다는 것을 느끼고 있지요.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들 영혼 깊은 곳에서 일어난 변화입니다. 식사 중에 대철이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제, 그러니까 최근에 어머니께 말씀드린 것들이 있잖아요. 집을 팔자는 재앙 같은. 할머니가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그건 다 잊으세요.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대철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 집,
이 땅은 우리 가족의 역사와 혼이 담긴 곳이에요. 절대 팔면 안 되는 소중한 곳이죠. 대식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요. 어머니, 저희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이제는 달라질게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그녀는 말없이 두 아들의 손을 꼭 잡아줍니다. 영숙도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사실, 저도 마음속으로는 이 집이 싫지 않았어요. 다만 서울 생활에 익숙해져서 시골이 불편하다고 생각했을 뿐이지. 이제 저도 자주 내려올게요, 어머니. 다섯 가족의 아침 식사는 오랜만에 정말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이어집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마당의 풍경은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느껴지네요. 특히 텃밭의 채소들은 이제 자연스러운 속도로 자라고 있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싱싱해 보입니다. 식사가 끝난 후 가족들은 각자의 일을 시작합니다. 영숙은 서울로 돌아가기 전에 집안 청소를 돕고 대식과 대철은 마당과 두릅밭을 정리하기로 했지요. 미경은 할머니와 함께 부엌에 남아 설거지를 합니다. 미경아, 넌 언제 서울로 돌아가니? 할머니가 조용히 묻습니다. 미경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합니다. 저는 당분간 여기 있으려고요. 어머니와 함께요. 할머니의 눈이 반짝입니다. 정말이니? 회사는 어떡하고? 이미 사표를 낼 생각이었어요. 제가 하던 일이 제 적성에 맞지 않았거든요. 미경이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사실 저는 이곳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어요. 새로운 일? 미경은 창밖의 연못을 바라봅니다. 네, 이 마을의 이야기와 전설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일이요. 어쩌면 작은 박물관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할머니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이 마을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때 대철이 급하게 부엌으로 들어옵니다. 어머니, 미경아, 빨리 나와봐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세 사람이 급히 마당으로 나가보니 정말로 마을 사람들이 할머니의 집 앞에 모여 있네요. 10명 남짓한 이웃들이 신기한 표정으로 할머니 집의 연못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영자 할머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최 씨 할아버지가 놀란 표정으로 묻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런 연못이 없었는데 할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미경을 바라봅니다. 미경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이웃들에게 말합니다. 어젯밤 비가 오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거예요. 이런 현상이 가끔 있다고 들었어요. 지하 수맥이 솟아오르면서 연못이 형성될 수 있대요. 이웃들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미경을 바라보다가 연못 주변에 핀 하얀 꽃들에 시선이 고정됩니다. 저 꽃은 뭐요? 이 지역에서 본 적 없는 꽃인데. 한 할머니가 묻습니다. 미경은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100년이라고 해요. 아주 귀한 꽃이죠. 제가 어제 씨앗을 뿌려놨는데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피었네요. 이웃들은 놀란 표정을 짓지만 더 이상 의문을 제기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눈빛에는 점점 경이로움이 깃들기 시작하네요. 영자 할머니, 이게 좋은 징조 아니오? 우리 마을에 이런 귀한 꽃이 피다니. 최 씨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다른 이웃들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들은 연신 연못과 꽃들을 신기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지요. 그런데 말이요. 오늘 아침부터 마을에 이상한 일이 많이 생겼소. 한 중년 남성이 말합니다. 우리 집 아들이 오랫동안 앓던 천식이 갑자기 나았다오. 어젯밤 비를 맞고 나서부터 기침 한 번을 안 해요. 우리 집 우물도 그래요. 다른 여인이 말합니다. 몇 년 전부터 물이 잘 안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 물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맑고 깨끗한 물로요. 이웃들이 하나둘 마을에서 일어난 이상한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모두 좋은 일들이지요. 오래된 병이 나았다거나 말라버린 나무에 꽃이 피었다거나 심지어 몇 년 동안 말이 없던 노인이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미경을 바라봅니다. 미경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네요. 그녀는 이 모든 일이 백릴령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듯합니다. 영자 할매, 우리가 이 연못에 절 하나 지어드릴까요? 한 젊은이가 제안합니다. 예전에 우리 마을에 수오신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던데 이게 그 징조 아닐까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절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구나. 다만 이 연못과 꽃들을 잘 보존했으면 좋겠어. 이건 우리 마을의 새로운 보물이니까. 이웃들은 모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존경과 신비로움이 깃들어 있네요. 마치 할머니와 그녀의 가족이 특별한 존재가 된 것처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점심 무렵 이웃들이 모두 돌아가고 할머니의 집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할머니와 미경은 연못 가장자리에 앉아 있고 영숙, 대식, 대철은 짐을 정리하고 있네요. 그들은 오늘 오후에 서울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미경아, 정말 여기 남을 거니? 영숙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묻습니다. 미경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네, 언니. 제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예요. 어머니도 계시고, 이제 제가 해야 할 일도 생겼고요. 영숙은 한숨을 내쉬다가 미소 짓습니다. 그래, 내가 결정했으면 존중할게. 다만 자주 연락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 대식과 대철도 미경의 결정을 지지합니다. 그들은 이제 미경의 눈빛에서 확고한 의지와 목적을 느끼고 있네요. 마침내 작별의 시간이 됩니다. 세 자식이 차례로 할머니를 안아주고 미경에게도 따뜻한 작별 인사를 건넵니다. 그들이 타고 온 차들이 마을길을 따라 멀어져가는 모습을 할머니와 미경이 손을 흔들며 배웅하네요. 차들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자 할머니와 미경은 다시 연못 가장자리로 돌아옵니다. 햇살이 연못 표면에 반사되어 아름다운 무지개 빛을 만들어내고 있네요. 어머니,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미경이 조용히 말합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짓습니다. 그래, 새로운 시작이구나. 그때 연못 표면에 미세한 파문이 일고 물속에서 작은 하얀 뱀 한 마리가 고개를 내밉니다. 그것은 성인 손바닥만한 크기의 아기 구렁이지요. 새하얀 비늘에 푸른 눈동자를 가진 그 작은 생명체는 할머니와 미경을 바라보다가 다시 물속으로 사라집니다. 할머니와 미경은 놀란 눈빛을 교환한 후 함께 미소 짓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네요. 새로운 백릴령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가족은 영원히 이 신성한 존재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미경은 조용히 두 옥구슬을 연못 가장자리에 묻습니다. 그것은 마치 씨앗을 심는 것 같은 동작이네요. 옥구슬이 흙 속으로 사라지자 그 자리에서 즉시 새로운 하얀 꽃 두 송이가 솟아오릅니다. 백릴령의 축복이 다시 이 마을에 내려졌어요. 미경이 조용히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축복을 지켜야 해요. 할머니는 깊은 이해와 결의가 담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우리 함께 지키자꾸나.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연못을 바라봅니다. 물속에서는 작은 하얀 뱀들이 헤엄치고 주변에는 하얀 꽃들이 햇살 아래 반짝이고 있네요. 이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관 속에 잠들어 있던 하얀 구렁이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전설로 이어질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난 후 마을은 놀라운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집 연못에서 시작된 하얀 꽃들이 이제는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 거리와 강가, 심지어 사람들의 마당까지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네요. 마을 사람들은 이 꽃을 백리나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와 미경의 집 앞에는 이제 작은 나무 표지판이 세워져 있지요. 백린연못이라는 글씨와 함께 간단한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미경이 마을의 역사와 전설을 알리기 위해 세운 첫 번째 표식입니다. 아침 일찍 미경은 연못 주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편안한 한복을 입고 있네요. 마치 옛날 무녀의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듯한 차림새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미 그녀를 백리나 무녀라고 부르기 시작했지요. 아침부터 부지런하구나. 할머니가 따뜻한 차 두 잔을 들고 미경에게 다가옵니다. 미경은 미소를 지으며 일어납니다. 오늘 서울에서 손님들이 온다고 했잖아요. 준비를 해야죠. 두 사람은 연못 옆 작은 평상에 앉아 차를 마십니다. 연못 속의 물고기들이 평화롭게 헤엄치고 때때로 작은 하얀 뱀이 물표면 근처로 올라와 주변을 살피다 다소 깊은 곳으로 사라지곤 하네요. 너희 오빠들이 오늘 온다니 반갑구나. 할머니가 말합니다. 미경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대식 오빠는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가 있다고 했어요. 마을의 전통과 연계된 무언가라고요. 지난 한 달 동안 할머니의 자식들은 놀라운 변화를 겪었습니다. 대식은 해외 사업을 모두 정리하고 지역 기반의 친환경 사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지요. 대철은 자신이 관여했던 모든 불법적인 사업에서 손을 떼고 스스로 경찰에 자수하여 가벼운 처벌만 받았습니다. 영숙은 서울에서의 바쁜 생활 중에도 주말마다 고향을 찾아 할머니와 미경을 돕고 있네요. 언니는 언제 온다고 했지? 할머니가 묻습니다. 내일이요. 오늘은 병원에 늦게까지 있어야 한대요. 미경이 대답합니다. 영숙은 의사로서의 삶에도 변화를 주어 이제는 주로 봉사활동과 소외된 지역의 의료 지원에 힘쓰고 있네요. 그녀는 머지않아 이 마을의 작은 의원을 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전이 깊어갈수록 마을에는 활기가 돕니다. 주말이라 외지에서 온 방문객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네요. 백린연못의 소문이 퍼지면서 이제 이곳은 작은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하얀 꽃과 맑은 연못이 주는 신비로운 분위기는 많은 이들을 매료시키고 있지요. 미경 씨, 이 꽃에 대해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한 젊은 방문객이 다가와 묻습니다. 미경은 친절하게 미소 지으며 방문객들에게 백리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꽃의 특성과 마을의 전설을 조금 각색하여 들려주지요. 하얀 구렁이의 실체는 비밀로 하면서도 수호신의 전설은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이 꽃은 매우 희귀한 종이에요. 수백 년 전부터 이 지역에만 자생했다고 해요. 우리 마을의 수호신인 백릴령의 축복을 받은 꽃이라고 전해집니다. 미경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권위 있게 울려 퍼지네요. 방문객들은 경이로운 눈빛으로 미경의 이야기를 듣고 연못 주변의 하얀 꽃들을 감상합니다. 그중 일부는 작은 기부금을 내고 떠나기도 하지요. 미경은 이 기부금으로 마을의 역사와 전설을 보존하는 작은 기록관을 만들 계획입니다. 정오가 되자 대식과 대철이 마을에 도착합니다. 두 사람은 예전과 달리 소박한 차림으로 나타났네요. 대식은 에코백을 들고 있고 대철은 전통 한과를 담은 상자를 들고 있습니다. 어머니, 미경아, 잘 지냈어? 대식이 따뜻한 미소로 인사합니다. 할머니는 두 아들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들의 얼굴에서는 예전의 날카로움과 교활함이 모두 사라지고 대신 평화와 겸손함이 깃들어 있네요.
방문객이 많네. 대철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합니다. 미경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주말마다 이렇게 많이 오세요. 백린화의 소문이 널리 퍼진 것 같아요. 대식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냅니다. 내가 생각한 사업 계획인데 한번 봐줄래? 이 마을의 자연환경과 전통을 보존하면서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봤어. 네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가 함께 점심을 먹으며 대식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마을의 전통 농업과 백린화를 활용한 자연 친화적 관광 사업이지요. 모든 수익금의 일부는 마을 발전 기금으로 적립하는 구조입니다. 이거 정말 괜찮은 아이디어구나. 할머니가 감탄합니다. 대철도 동의하며 몇 가지 법적 조언을 덧붙입니다. 그는 최근 환경법과 지역 발전 관련 법규를 공부하고 있다고 하네요. 점심 식사가 끝나고 네 사람은 다시 연못으로 나갑니다. 오후의 햇살이 연못 표면에 반사되어 아름다운 빛의 향연을 만들어내고 있네요. 어머니, 이 마을이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대철이 감회에 젖어 말합니다. 할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주변을 둘러봅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구나.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때 연못 표면에 잔물결이 일고 물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입니다. 네 사람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지요. 작은 하얀 뱀이 아닌 이번에는 성인 팔뚝만한 크기의 하얀 구렁이가 천천히 수면 위로 머리를 내밉니다. 구렁이의 푸른 눈동자가 네 사람을 차례로 바라봅니다. 그 눈에는 지혜와 인식의 빛이 담겨 있네요. 구렁이는 특히 미경을 오래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듯한 동작을 합니다. 미경도 공손히 고개를 숙여 답례하지요. 그녀의 눈에서는 이해와 존경의 빛이 반짝입니다. 저 뱀이 말을 알아듣는 건가? 대식이 놀라 속삭입니다. 미경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백릴령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에요. 그녀는 이 땅의 수호신이자 우리 가족의 수호자예요. 하얀 구렁이는 천천히 물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여 연못 가장자리로 다가옵니다. 미경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구렁이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구렁이는 그녀의 손길에 눈을 감고 기대는 듯한 모습을 보이네요. 대식과 대철은 놀랍고 신비로운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봅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맺히지요. 미경아, 내가 정말 특별한 아이였구나. 할머니가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미경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우리 모두가 특별해요.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하얀 구렁이는 미경의 손길을 마지막으로 느끼고는 다시 연못 속으로 사라집니다. 물 표면에는 잔잔한 파문만이 남고 이내 평온함이 되돌아오네요. 이제 이해가 돼. 대식이 깊은 생각에 잠겨 말합니다. 어젯밤 꿈에서 하얀 뱀을 봤어. 그리고 그 뱀이 나에게 본래의 길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 대철도 놀란 표정으로 형을 바라봅니다. 나도 비슷한 꿈을 꿨어. 하얀 뱀이 나를 강가로 이끌더니 그곳에서 어린 시절의 나를 만났어. 할머니와 미경은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합니다. 백릴령의 영향력은 이제 가족 전체에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네요. 오후 늦게 마을의 이장이 할머니 집을 방문합니다. 그는 몇몇 마을 원로들과 함께 왔네요. 영자 할머니 마을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이장이 공손하게 말합니다. 우리 마을이 백린화로 인해 많은 축복을 받고 있어 정식으로 마을 이름을 백린촌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미경을 바라보고 계속합니다. 미경 씨를 우리 마을의 공식 문화해설사로 모시고 싶습니다.
미경은 놀란 표정을 짓다가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영광이에요. 최선을 다해 마을의 역사와 전통을 지키고 알리겠습니다. 이장은 기쁜 표정으로 미경의 손을 잡고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백린연못 주변에 작은 정자를 짓기로 했습니다. 방문객들이 쉬어갈 수 있고 미경 씨가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공간으로요. 할머니는 감격에 찬 표정으로 이장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그녀의 눈에는 자부심과 행복이 가득 담겨 있네요. 해가 저물기 시작하자 마을 사람들과 방문객들이 하나둘 떠나고 다시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할머니와 미경, 대식, 대철은 연못 주변의 작은 등불을 밝히고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네요. 내일 영숙이도 오면 우리 가족이 다 모이겠구나. 할머니가 행복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대식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오랜만에 가족이 모두 모여줬네요. 그리고 그는 연못을 바라보며 말을 잇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가족도 함께하니 더욱 특별한 것 같아요. 네 사람은 모두 연못을 바라봅니다. 달빛이 물 위에 반사되어 은은한 빛을 만들어내고 하얀 꽃들은 밤에도 희미하게 빛을 발하고 있네요. 그리고 물속 어딘가에는 하얀 구렁이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겠지요. 우리가 받은 축복을 다른 이들에게도 나눠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 같아요. 미경이 조용히 말합니다. 할머니는 손녀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그것이 진정한 축복의 의미란다. 밤이 깊어가고 별들이 하나둘 밝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연못 표면에도 별빛이 반사되어 마치 또 다른 밤하늘이 펼쳐진 듯한 광경이 연출되네요. 할머니 가족의 얼굴에는 평화와 행복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진정한 사명과 삶의 의미를 찾은 것 같네요. 관 속에 잠들어 있던 하얀 구렁이는 마침내 자유를 찾았고 그 과정에서 한 가족도 영혼의 자유와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초자연적 사건이 아닌 화해와 용서, 그리고 진정한 삶의 가치를 찾는 여정이었네요. 밤하늘에 떠오른 보름달이 연못 위로 은빛길을 만들어냅니다. 그 길을 따라 작은 하얀 뱀 한 마리가 물 위를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이네요. 그것은 새로운 전설의 시작이자 오래된 이야기의 아름다운 마무리입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백린초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모했네요. 한때 잊혀가던 작은 시골 마을이 이제는 전국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백리나가 피는 계절이면 마을 전체가 하얀 꽃으로 뒤덮이고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기 위해 많은 이들이 찾아오지요. 할머니의 집은 이제 백린관이라 불리는 작은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미경은 이곳에서 마을의 역사와 전설을 수집하고 전시하는 일을 하고 있네요. 특히 백릴령에 관한 전시실은 방문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공간입니다. 아침 일찍 미경은 백린관 앞마당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전통 문양이 수놓아진 현대식 한복을 입고 있는데 마을의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이러한 스타일이 유행하기 시작했네요. 미경의 머리에는 백리나 한 송이가 꽂혀 있고 목에는 작은 옥 펜던트가 걸려 있습니다. 미경아, 오늘 특별 전시회 준비는 다 됐니? 할머니가 현관에서 미경을 부릅니다. 미경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어머니. 영숙 언니가 가져온 의료 기록도 정리해 놓았어요. 백린화의 치유 효과에 대한 과학적 증명이 될 거예요. 할머니는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녀는 이제 81의 나이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활기차 보이네요. 오히려 1년 전보다 더 젊어 보인다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할머니의 머리카락은 이제 반은 검고 반은 하얀색이 섞여 있어 마치 음양의 조화를 이룬 듯한 모습입니다. 대식이가 오늘 아침에 전화했다. 할머니가 말합니다. 백리나 씨앗 재배 연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대.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조금씩 키울 수 있을 것 같대. 미경은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정말요? 그건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대식은 지난 1년 동안 백린화의 보존과 확산을 위한 연구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는 서울에 백린생태연구소를 설립하고 많은 식물학자들과 함께 이 희귀한 꽃의 특성을 연구하고 있지요. 대철이도 곧 여기 내려온대. 할머니가 덧붙입니다. 그 아이가 만든 백린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하더구나. 백린법은 대철이 제안한 지역 문화유산 보존에 관한 법안으로 백린촌과 같은 문화적, 생태적 가치가 있는 마을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철은 이제 환경 변호사로 활동하며 지역사회 보존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만드는데 힘쓰고 있네요. 미경과 할머니가 아침차를 마시고 있을 때 연못에서 특별한 움직임이 감지됩니다. 하얀 구렁이가 물 위로 나와 햇살을 받으며 다리를 틀고 있네요. 이제 그 크기는 성인 허벅지만큼 굵어졌고 길이도 상당합니다. 저 아이가 많이 컸네.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미경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백릴령의 영향력이 강해진 거예요. 마을 전체가 그녀의 보호를 받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지난 1년간 백린촌에는 많은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불치병으로 여겨지던 환자들이 연못의 물을 마시고 치유되었다는 이야기부터 오랫동안 가뭄에 시달리던 농토가 풍작을 이루게 되었다는 소식까지 영숙은 이러한 사례들을 의학적으로 연구하여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지요. 오전 중반 마을 입구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립니다. 영숙이 마을 의원에서 근무하는 젊은 의사들과 함께 도착했네요. 그녀는 이제 서울의 큰 병원을 떠나 이곳에 작은 클리닉을 열었고 주말마다 서울에서 온 의료 봉사자들과 함께 마을 사람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어머니, 미경아, 오늘 전시회 준비 다 됐니? 영숙이 반갑게 인사합니다. 미경은 언니를 안아주며 웃습니다. 응, 다 됐어. 언니가 가져온 자료들도 큰 도움이 됐어. 세 여성이 함께 백린관으로 들어가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을 때 또 다른 차가 도착합니다. 대철이 젊은 법학도들과 함께 왔네요. 그는 이제 대학에서 환경법을 가르치며 학생들에게 백린촌 사례를 중요한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대철이 활기찬 목소리로 인사합니다. 이 아이들이 백린촌 보존 정책에 대한 논문을 쓰고 있어서 데려왔어요.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로 젊은이들을 맞이합니다. 어서 오너라. 미경이가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해 줄 거야. 오후가 되자 대식도 연구원들과 함께 도착합니다. 백린관 앞마당은 이제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네요. 오늘은 백린화 발견 1주년 기념 특별 전시회의 개막일입니다. 미경은 작은 단상에 올라 방문객들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힘이 넘치고 눈빛은 지혜롭고 따뜻하게 빛나고 있네요. 오늘 이 자리에 모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백린화 발견 1주년을 맞아 우리 마을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이 꽃이 가진 놀라운 특성들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미경은 백린화의 발견부터 현재까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물론 하얀 구렁이의 진실은 가족만의 비밀로 남겨두고 마을의 전설과 문화적 가치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하지요. 그녀의 이야기는 마치 오래된 설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듯 아름답고 의미심장합니다. 발표가 끝나고 방문객들은 백린관 내부로 들어가
전시물들을 관람합니다. 할머니의 옛 항아리와 고문서, 백린화의 표본, 마을의 역사를 담은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네요. 가장 인상적인 것은 중앙에 위치한 대형 수족관입니다. 그 안에는 작은 하얀 뱀들이 헤엄치고 있지요. 이 뱀들은 백린화와 함께 발견된 희귀종입니다. 미경이 방문객들에게 설명합니다. 우리 마을에서만 서식하는 특별한 생물이지요. 이들은 백릴령의 자손이라 불립니다. 방문객들은 경이로운 눈빛으로 하얀 뱀들을 구경합니다. 아이들은 특히 이 신비로운 생물체에 매료된 듯 유리벽에 얼굴을 바짝 대고 들여다보네요. 오후 늦게 공식 행사가 끝나고 방문객들이 하나둘 떠난 후 할머니 가족은 연못가에 모여 조용한 시간을 갖습니다. 5사람은 원형으로 앉아 특별한 차를 마시고 있네요. 그것은 백리나 꽃잎을 우려낸 차로 은은한 향기와 달콤한 맛이 특징입니다. 1년 전 이날 우리 가족이 큰 변화를 겪었지. 할머니가 감회에 젖어 말합니다. 대식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그건 우리에게 주어진 2번째 기회였어요. 맞아, 우리 모두에게. 대철이 동의합니다. 특히 나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지. 영숙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정말 행복하세요? 할머니는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구나. 내 자식들이 모두 바른 길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 그리고 우리 미경이가 자신의 사명을 찾은 것.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니? 미경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연못을 바라봅니다. 수면 위로 하얀 구렁이의 머리가 살짝 올라와 있네요. 그 푸른 눈동자가 5가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백릴령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미경이 말합니다. 그녀도 행복해 보여요. 5사람은 모두 연못을 바라봅니다. 그들의 눈에는 경애와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네요. 하얀 구렁이는 천천히 머리를 들어 올려 마치 인사를 하듯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물속으로 사라집니다. 어머니, 이제 다음 세대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야 할 때가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미경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할머니는 놀란 듯 미경을 바라봅니다. 다음 세대라니? 미경은 부끄러운 듯 웃으며 고개를 숙입니다. 제가 곧 결혼할 것 같아요. 마을의 새로운 생태학자와요. 4사람의 얼굴에 기쁨이 번집니다. 영숙이 가장 먼저 미경을 끌어안고 대식과 대철도 축하의 말을 건네지요. 할머니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고입니다. 그래, 이 이야기는 계속 이어져야 하는 거야. 할머니가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관 속에 잠들어 있던 하얀 구렁이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가족이 찾은 새로운 삶의 이야기. 해가 서서히 지평선 너머로 기울고 저녁의 붉은 빛이 연못 표면을 물들입니다. 백린아들은 일몰과 함께 더욱 강하게 빛나기 시작하네요. 마치 작은 별들이 땅 위에 흩뿌려진 듯한 광경입니다. 내일부터는 또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겠지? 영숙이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미경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언니.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을 거예요. 백릴령이 이 땅에 있는 한 그녀의 축복과 지혜는 계속 이어질 테니까요. 5가족은 함께 손을 맞잡고 조용히 일몰을 감상합니다. 그들의 삶은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지만 그 변화는 모두 긍정적인 방향이었네요. 욕심과 불화로 가득했던 가족이 이제는 사랑과 이해, 그리고 공동의 목표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달빛이 연못 위로 은빛길을 만들어냅니다. 수면 아래에서는 하얀 구렁이가 평화롭게 휴식을 취하고 있고
그 주변으로 작은 하얀 뱀들이 헤엄치고 있지요. 백리나들은 달빛 아래서도 빛을 발하며 마을 전체를 은은한 빛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이것이 관 속에 잠들어 있던 하얀 구렁이 이야기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오해는 치유되었고 이제 백린령의 축복 아래 모두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네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해질 것입니다. 대대로 영원히.